파멸의 계약. 차가운 겨울바람이 고아온 담벼락을 매섭게 때리던 날, 갓난아기 서연은 이름 모를 이들 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온기가 사라진 듯한 텅 빈 품 안에서 서연은 서럽게 울었지만 그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기나긴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었죠. 여러 고아원을 전전하며 서러움과 외로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가정, 부모의 사랑은 서연에게 그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숱한 밤 홀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신의 부모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곱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꿋꿋하게 자랐습니다. 모진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세상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따뜻한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서연은 고아원을 나와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연의 삶에 따뜻한 햇살이 드리운 것은 23살 되던 해였습니다. 우연히 만난 다정한 남자 강우와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강우는 서연의 어두웠던 과거를 감싸 안아주었고 진심으로 그녀를 아껴주었습니다. 서연은 강우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안정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서연에게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결혼 후 서연과 강우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쁜 딸 소윤이와 듬직한 아들 민준이를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서연의 텅 비었던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고 강우의 따뜻한 사랑은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서연은 과거의 아픔을 잊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버려졌던 아이는 이제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엄마이자 든든한 남편의 아내로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온 지 어언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할 동안 서연은 과거의 기억을 애써 묻어둔 채 현재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나이도 53살이 되었고 자녀들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연은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서연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서연의 친부모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자신들의 신장이 망가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서연에게 신장을 기증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서연에게 당연하다는 듯 화를 내며 생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딸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굴겠다는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신장 기증 요구라니. 서연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뒤섞였습니다. 도대체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등장과 황당한 요구는 서연의 행복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연은 이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서연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부모라는 사람들의 황당한 요구에 서연은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나 한다는 소리가 신장 기증이라니 그들의 뻔뻔함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죠. 서연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를 버린 분들이 무슨 염치로 저에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하지만 그들은 서연의 단호한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압적으로 서연을 몰아세웠습니다. 자신들이 서연을 낳았으니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는 논리였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협박과 회유에 서연은 지쳐갔습니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덧나는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강우는 격분했습니다. 평생을 서연의 상처를 보듬어 왔던 강우는 느닷없이 나타나 아내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나타나서 이래요? 당신들이 버린 자식에게 뭘 더 요구하는 겁니까? 강우는 부모라는 사람들을 찾아가 다시는 서연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한바탕 큰 소란이 벌어졌고 결국 그들은 일단 물러났습니다. 강우는 서연을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막아줄게. 다신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거야.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끈질긴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서연에게 접근하며 가족들을 들먹이는가 하면 서연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평화롭던 서연의 일상은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이들마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던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무가 없지만 핏줄이라는 굴레는 서연을 끊임없이 올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며 자신과 가족을 괴롭힐 것이라는 불안감이 서연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서연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신장 기증 수술을 해주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서연은 강우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강우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서연의 희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몸 다쳐가면서까지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우는 서연의 뜻을 꺾지 못하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부모라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신장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서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였죠. 과연 이 수술이 서연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신장 기증 수술이라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부모라는 사람들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서연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검사를 마치고 병원 로비를 걷던 서연은 우연히 낯선 남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연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회장님 수술비는 물론이고 우리한테도 큰 돈이 들어올 거야. 그 서연이라는 딸이 순진해서 다행이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수술비? 서연이라는 딸이 순진해서? 대화의 내용이 서연의 부모님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듣고 싶었지만 인기척을 느낀 남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한 신장 기증이 아니었던 것일까?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이 사실을 남편 강우에게 알렸습니다. 강우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했기에 서연의 이야기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강우는 조용히 이 부모라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중 사설 탐정 일을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며칠 후 강우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연의 부모라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서연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서연의 친부모와 알고 지내던 이들이었고 서연의 친아버지는 오래전 사망했으며 친어머니는 행방불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돈 문제로 얽혀있는 사기꾼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강우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기꾼들의 계략에 놀아나 자신의 몸을 희생할 뻔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강우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찾고 그리워했던 부모가 사실은 사기꾼들이었다니. 자신이 또다시 버려졌다는 사실보다 더 큰 배신감과 모멸감이 서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은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강우는 그런 서연을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옆에는 내가 있어. 아이들도 있고.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강우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에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서연은 이미 상처받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죠. 수술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서연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숨겨진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술 날짜는 임박했지만 서연은 자신이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강우는 경찰에 신고하여 모든 것을 밝히자고 설득했지만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더 이상의 소동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기를 바랐죠. 그러던 중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부모 행세를 하던 남자, 즉 가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서연은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신장 수술은 무산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가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 너에게 줄 게 있다고. 서연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을 기망하려 했던 사기꾼에게 자신에게 줄 것이라니. 강우는 함정일 수 있다며 서연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왠지 모르게 그 유언이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었죠. 가짜 어머니가 지목한 장소는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서연은 강우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짜 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걸 너에게 주래. 내 친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하더군. 가짜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 유품이라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망보험금 증서와 함께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증서에는 수취인이 서연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무려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억 원이라니. 편지는 가짜 아버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짜 아버지는 사실 서연의 친아버지의 친구였고 오래전부터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연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장 이식은 핑계였고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취인을 서연으로 해놓고 자신이 죽으면 서연에게 보험금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행을 베풀고 싶었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이가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가짜 어머니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죽기 전에 신장 수술을 핑계로 너를 찾으면 너에게 이 돈이 돌아갈 거라고 했어. 너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야. 그래도 뭐 덕분에 큰 돈 벌었잖아. 가짜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을 도구처럼 이용했던 그들의 잔혹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움켜쥐고 모텔을 뛰쳐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은 서연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왜 이토록 기고한 것일까? 낳아준 부모에게 버려지고 이제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마저 자신을 이용했다니. 서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은 서연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참함만 더할 뿐이었죠. 과연 서연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 충격적인 진실로 인해 어떻게 변해갈까요?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은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기쁨보다는 허탈함과 비참함이 더 컸죠. 버려진 줄 알았던 친부모에 대한 미련과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서연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남편 강우는 서연을 위로하며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선뜻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이 자신에게 독이 될 것만 같았죠. 서연은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과거의 악몽에 시달렸죠. 아이들도 서연의 달라진 모습에 걱정했습니다. 딸 소유는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소윤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서연은 소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10억 원의 돈에 대해서도. 소유는 엄마의 기고한 삶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옆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요. 소윤의 위로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준 25살 역시 엄마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서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돈은 여전히 서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과연 이 돈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이 돈을 자신의 과거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익명으로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서연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죠. 하지만 악의 그림자는 아직 서연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짜 어머니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중 자신의 몫을 요구하며 서연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 서연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돈인데 내 몫을 당연히 받아야지. 안 그러면 내 과거를 세상에 다 폭로할 거야. 서연은 또다시 찾아온 위협에 절망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려던 서연에게 그녀의 등장은 다시금 어둠을 드리웠습니다. 강호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죠. 서연은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 자신의 과거가 만천하에 공개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서연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서연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는 이들을 물리치고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짜 어머니와의 법정 공방은 서연의 삶을 또다시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은 서연의 기구한 사연과 거액의 보험금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죠. 서연의 과거, 즉 영살 때 버려져 고아원을 전전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서연은 또다시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호기심 어린 질문들 속에서 서연은 괴로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가짜 어머니는 자신과 죽은 남편이 서연의 친부모와 깊은 인연이 있었으며 서연을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이 서연의 친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관리하며 서연을 위해 남겨두었고 자신이 그 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죠.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서연은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호와 그가 선임한 변호사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죽은 가짜 아버지가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그들이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서연의 친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했죠. 특히 죽은 가짜 아버지가 서연에게 남긴 편지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죽기 전에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연을 찾아왔으며 보험금의 수취인을 서연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짜 어머니는 여전히 발뺌하며 악을 썼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남편에게 속았을 뿐이라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죠. 그녀의 연기에 법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과거와 아픔이 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서연과 가족들은 지쳐갔습니다. 특히 아이들 역시 엄마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힘들어했습니다. 딸 소유는 엄마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고 아들 민주는 엄마를 대신해 악의적인 댓글에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강호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재판 도중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가짜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는 가짜 아버지와 가짜 어머니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죽은 가짜 아버지가 불치병으로 고통받았고 죽기 직전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연을 이용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폭로했습니다. 그는 죽은 가짜 아버지가 서연에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것이 사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계략이었으며 실제로 신장 이식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의사의 소견서까지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친구의 증언과 의사의 소견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짜 어머니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법정에서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이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깊은 배신감과 함께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과연 서연은 이 법정 싸움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법정 싸움은 길고 힘들었지만 결국 서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가짜 어머니는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10억 원의 사망보험금은 온전히 서연의 것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서연은 비로소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은 서연의 기고한 사연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외면했던 버려진 아이라는 아픔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서연은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 강우와 아이들은 서연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었죠. 특히 딸 소유는 엄마의 과거를 이해하고 엄마를 위한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 역시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은 가족들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핏줄만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켜주는 이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은 10억 원의 보험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에 꾸준히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전해주었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아픔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또한 서연은 자신처럼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죠. 서연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얼굴에는 다시 평화로운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한층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삶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굴곡진 드라마와 같았지만 결국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가족들과 함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강우는 흐뭇한 미소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버려졌지만 이제는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낡은 구두가 인연을 가져다 주었던 김미경 씨처럼 서연에게는 버려짐과 아픔이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연의 삶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가족들의 사랑은 서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0억 원의 보험금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에 꾸준히 기부하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듬었죠. 서연의 선행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들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짐의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연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남편 강우는 서연의 변화에 가장 기뻐했습니다. 아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한 미소를 되찾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딸 소윤과 아들 민주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서연의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었고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문득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통해 얻은 지혜와 성숙함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던 0살의 아이에서 사랑받는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서연은 가족들과 함께 고아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굴곡진 드라마였지만 결국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진정한 행복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를 사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버려진 아이에서 사랑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한 여인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